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이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와 함께 이 실생활과 밀접한 법안과 더불어 법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전화에는 주찬호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곳 캘리포니아주의 고용주는 채용할 때, 이 직원을 채용할 때 백그라운드 체크를 통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캘리포니아의 항소법원은 최근 직원에 대한 배경조사, 특별히 범죄 기록 조사를 제한하는 판례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고용주가 통상적으로 하는 채용 시 배경조사가 현재 이 노동법 관점에서 언제 어떻게 해야 법을 준수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캘리포니아 항소법원 판례는 역시 직원을 위한 판결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예전에 전과 기록이 있는 개인들에게 구직 시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캘리포니아 평등고용기획위원회와 연방통상위원회는 연방법과 주법이 함께 집행되는 배경조사, 백그라운드 체크 절차상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요구사항 가이드라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많은 고용주들은 전문 회사를 통해 직원 또는 신청자의 배경조사를 하고 정보를 얻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많은 고용주들이 전문 회사를 사용할 때 반드시 Fair Credit Reporting Act, 공정신용보고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준수하려면 지원자에게 서류상으로 회사가 배경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는 통보, 그리고 직원의 성격이나 평판, 개인적인 특성 또는 라이프 스타일을 기반으로 둔 조사 보고서를 전문 회사가 제공한다면 별도로 지원자들에게 통보를 해야 되겠고요. 배경 조사를 허락하는 지원자의 서명이 있어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고용주가 이러한 배경 정보를 근거로 직원이나 지원자를 차별하거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보증을 해주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공정신용보고법의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준수할 뿐만이 아니라 차별 없이 동일하게 모든 지원자를 대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직원이나 지원자들의 배경조사를 오로지 그 직원의 인종, 아니면 출신 국가, 피부색, 성별, 나이 이런 것을 근거로 실시했다면 불법이 되겠고요. 예를 들자면 이제 특정 인종 사람에게만 개인 금융 정보나 범죄 기록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명백한 차별 증거가 되겠습니다. 많은 실수가 이루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채용 시 인터뷰를 할 때 실제 일자리가 주어지기 전에 그들의 건강 상태나 질병에 관해 물어보는 것도 명백하게 차별의 증거를 입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직원이 이미 일을 시작을 했다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직원의 건강 상태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자신 또는 동료 직원에게 노출을 시킬 수 있을 때,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을 때 질병이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 공정신용보고법 권리에 대한 책자와 배경 조사를 한 전문 회사의 연락처도 함께 지원자에게 전달이 돼야 되겠고요. 이런 배경 조사가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을 때는 리포트 정확성을 배경 조사한 전문 회사에 이의를 제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채용을 바라는 그러니까 새로 신입 사원일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배경 조사를 통해서 내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좀 법적으로 따져보면 좀 복잡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이러한 배경 조사가 지원자에게 주어져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지원자들은 반드시 정확한 배경 조사가 됐는지 분명히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채용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프로모션에 실격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때는 반드시 이러한 배경 조사란 전문 회사에 이의를 제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은요, 그 채용할 때 범죄 기록 조사는 어떻게 제한을 하나요? 네, 굉장히 좀 interesting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All of us or none of us vs. 햄릭이라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회사는 직원의 개인의 생년월일과 운전면허증 번호를 공공기록에서 범죄 피고를 식별하는 데이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희들이 첫 번째 제일 궁금한 것은 채용 시 범죄, 전과 기록을 물어볼 수 있느냐가 되겠는데요. 고용주는 신청자에게 조건부 고용 제한, 컨디셔널 오퍼를 하지 않는 한 신청자의 범죄 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를 신청자에게 묻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입사 지원, 면접 또는 선발 과정에서 지원자의 범죄 이력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조건부 고용 제한, 컨디셔널 오퍼가 주어진 후에만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컨디셔널 오퍼가 무엇인지 저희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컨디셔널 이 조건부 제의는 다른 모든 채용 조건은 만족이 되었고 신원 조회 하나만 마지막으로 깨끗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채용된다는 것을 지원자에게 알리는 오퍼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러한 전과자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공평하게 고용 기회를 다 제한을 하고 마지막으로 전과 기록을 점검하겠다는 그러한 법이 되겠는데요. 결국은 범죄 경력만을 기록을 가지고 지원자의 원서를 무시할 수 없다. 차별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위에 언급된 이 all of us와 none of us 햄리 케이스를 다시 보게 되면은요. 법원의 사건과 케이스를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법원 기록들을 논하고 있습니다. 전자 재판 기록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이 법원 규칙에서 전자 인덱스를 유지 관리하는 재판 법원이 모든 경우의 인덱스에 대한 원격 전자 액세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또한 이 규칙은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두 가지 정보, 생년월일 및 운전 면허증 번호를 그러한 인덱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항목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쉽게 말해서 재판 법원 케이스나 사건을 인터넷으로 원격으로 액세스할 때는 운전 면허증 번호나 생년월일은 인덱스 서치에서 제외돼야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운전 면허증 번호나 생년월일로서는 인덱스에서 케이스나 사건을 찾지 못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고요. 이 원고는 리버사이드, 저희가 잘 아는 리버사이드 고등법원을 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 고등법원 웹사이트에서는 사람의 생년월일 또는 개인의 운전면허증 번호를 입력해서 형사 피고와 연결된 법원 기록 및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고요. 1심에서 법원은 웹사이트가 법원 규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는 당연히 항소를 하게 되고요.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일반 대중이 개인의 알려진 생년월일이나 운전면허증을 입력해서 전자인덱스를 검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 규칙을 판시해서 이를 뒤집었습니다. 좀 굉장히 획기적인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항소법원은 리버사이드 고등법원이 개인 생년월일 또는 운전면허증 번호를 사용해서 전자범죄 색인을 검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동의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는 리버사이드 카운티에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항소법원의 판결은 이미 캘리포니아 다른 법원의 범죄 기록에서 생년월일 정보를 삭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캘리포니아 전역에 이러한 변경이 진행됨에 따라서 고용주는 배경 조사를 주의 깊게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직원이나 지원자가 해당 직위에서 실격이 되어야 하는 여부를 평가할 때 연방 및 캘리포니아 노동법을 반드시 알고 준수하셔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회사에 지원을 할 때요, 뭐 서류 작성을 할 때 뭐 파산한 기록이 있습니까? 뭐 그 범죄 경력이 있습니까? 이런 거에 마크하는 난들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네. 경우도 안 되는 건가요? 네, 그 범죄 기록을 물어보는 마크하는 크리미널 레코드는 이미 오래전에 없어져야 되는 그러한 문구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파산했냐 안 했느냐 여부도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산을 했다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서 이러한 원서를 무시하거나 채용 거부하는 것도 불법이 되겠습니다. 네. 연방법원이 이번에 그 가족병가법에 관한 새로운 판례를 내렸는데 이번 판결은 고용주의 손을 들어주었다라는 이제 이 해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케이스죠? 네,
오레곤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연방법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에도 적용이 되겠습니다. 2021년 6월 17일 오레곤 지방법원은 과도한 무단 결근으로 인해 해고된 직원이 가족 및 의료휴가법 FMLA와 이와 유사한 주법에 따른 직원의 소송에 대한 판결을 발표했습니다. 법원에 제기된 주요 문제는 직원이 FMLA 휴가 요청에 대한 고용주의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통지 요건을 따르지 않았을 때 직원이 FMLA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고용주에게 유리한 약식 판결을 내렸고요. 이는 직원이 고용주의 통지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FMLA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조금 어려운 듯하지만 쉽게 다시 풀게 되면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핸드북, policy,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직원은 FMLA, 가족 의료 휴가를 쓸 수 없고 소송을 해도 패소한다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이 핸드북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는 판례가 되겠고요. 이 항소 법원의 이 중요한 이 결론을 보게 되면 결국은 회사가 직원에 대한 어떠한 통지나 고지 정책에 서명하도록 하고 직장에 정책을 반드시 게시하거나 핸드북을 우편 또는 이메일로 보내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법원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absence, 어떠한 결근이라든지 이러한 의무를 상기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핸드북이 반드시 회사 정책에 있고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핸드북은 사인을 꼭 받지 않아도 되죠. 그냥 전달만 하면 되는 거죠? 핸드북을 전달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맨 마지막 장에 보면은 핸드북을 받고 그다음에 다 읽어보고 이게 다른 랭귀지나 언어로 어려운 언어로 언더스탠드 하지 못하는 언어로 되어 있을 때는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다 읽어보고 설명이 되었다는 사인을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아하, 한 1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겠는데 지금 LA 카운티가 7월 17일 토요일부터 코로나19 예방 접종에 관계없이 마스크 의무를 하게끔 지금 하는데요. 이 네. 의무에 대해서 고용주나 또는 직원이 알아야 할 사항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아주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7월 17일부터 모든 실내 작업장에서 마스크가 필수임을 직원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되겠고요. 네. 추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이러한 업데이트된 요구 사항을 별도 부록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적용 가능한 안면 마스크라든지 기타 코비드-19 정책을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제 예.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예상과 면제 대상이 있는데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방에 혼자 있을 때 괜찮습니다. 네. 먹고 마시는 동안 면제되겠습니다. 그리고 6피트 거리와 충분한 실외 공기 공급이 되면은 당연히 면제가 되겠고요. 의학적으로는 또 정신적 건강 상태나 장애로 인해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거나 청각 장애인 또는 청각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사람들은 면제 대상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동법 전문 조찬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